제목 제목은 심장박동의 과정과 심장음의 발생이요. 그러니까 비문학 제시문이 주어졌을 때에는 제목을 먼저 한번 이렇게 봐 주면 좋은데, 실제로 이제 이런 시험을 본격적으로 볼 때는 제목이 안 나와. 그래서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데, 키워드를 그러니까 그냥 대충 눈으로 기계적으로 읽지 말고 뭐가 핵심어인지 잘 찾아 나가면서 읽어 보자.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청진기를 통해 들리는 심장음으로, 청진기를 통해 뭐가 들린다고? 심장음. 그리고 이게 심장음을 들음으로써 환자의 상태, 어떤 상태겠어? 건강 상태를 점검하겠지. 심장은, 그래서 이제 심장이 어떤 기관인지 소개를 해 줘. 우리 몸의 혈액을 안정적으로 순환시키는, 혈액을 순환시키는 기관. 음. 그러니까 심장은 순환시키는 기관인데, 뭐를 순환시키냐면 혈액을. 어디에서? 우리 몸에서. 그치. 우리 몸은 70% 이상이 피잖아. 혈액이잖아. 근데 그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혈관이라는 것을 타고 순환하잖아. 그러니까 이 혈액이 순환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심장이 하고 있기 때문이고, 펌프와 같은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심장이 펌프와 같아. 음. 뭔가를 되게 넓은 면적에다가 보내 줘야 돼. 이럴 때는 압력이라는 게 사실은 작용을 하잖니. 그래서 이렇게 뭔가 팍팍팍팍 이렇게 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이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유법을 쓰고 있고, 매우 짧은 시간에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대. 그래서 수축과 이완이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0.8 초의 시간 주기로 수축과 이완이 계속 일어난다. 라고 얘기해. 이러한 심장의 주기적인 리듬을,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다 보니까 주기적이지. 그래서 그 리듬을 심장박동이라고 하고, 그래서 심장박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수축과 리듬, 그러니까 수축과 이완의 과정인 거지. 다시,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수축. 수축은 이렇게 어떤 대상이 좀 이렇게 조여되는 상태, 오그라드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엥? 어디 갔어? 그다음에 이완은, 이완은 이렇게 느슨해지는 걸 말하잖아. 그러니까 이 수축과 이완이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수축했다가 이완됐다가 수축했다가 이완됐다가 하는 이런 주기적인 심장의 리듬을 심장박동이라고 하고, 이 글에서는 이 과정, 심장박동의 과정에서 심장음이 발생한대. 그래서 이게 어떤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심장박동이 일어나는지, 근데 이제 이때 혈액순환이 같이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심장음이 왜 발생하는 것인지를 보도록 하겠대. 왜냐면 "것일까?" 이 질문을 던지면 그다음 문단부터 "이거 설명할게."가 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가문단은 가문단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일단 심장의 기능이 있었어. 그치. 심장의 기능을 소개해 주고 있었고, 얘가 이제 심장의 기능을 아주 단편적으로 줄여서 이제 좀 설명을 해 줬는데, "수축과 이완이라는 것을 반복한다."라고 얘기했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것을 주기적이야. 주기적인 리듬이야." 이렇게 설명했어. 이것의 주기적인 리듬. 이걸 심장박동. 여기서 심장이 뛰는 거지. 박동이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심장음이 발생한다. 그치? 심장음이 발생한다. 이 정도. 그래서 결국은 가에서는 심장의 기능을 대략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결국 그다음 문단에서 심장박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그치? 그다음에 심장음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아이고,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그치. 이렇게 두 개를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요 부분은 어디서 소개가 되겠다. 그치. 두 번째 문단부터 이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제 나문단. 그 나문단을 보면 요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심장이 사실 이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심장의 구조 그림인데 여기가 이제 혈액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나타낼 때 그럼 심장의 구조에 맞게 혈액이 흘러갈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뭐 우심방, 그다음에 여기 오심실. 그래서 오심방이 여기 있고 여기가 오심실인데 심방에서 심실로 요렇게 지금 열려 있는 문이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혈액의 흐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혈액이 색깔을 바꿔 볼까? 혈액이 요렇게 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일단 요 표시를 잘 봐야 되거든. 요거. 음. 여기 뭐라 써 있냐면 "방실판막이야."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이게 하나가 더 어디냐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림만 봐도 '아 이렇게 판막이 이렇게 두 개가 있구나.' 음. 방실판막이라는 이런 거 확인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보면 여기 또 이렇게 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또 이렇게 여기 있거든. 근데 여기 또 보면 요렇게 따라가 보면 동맥판막이라고 나오거든. 예, 선이 두 개야. 여기도 있어. 이렇게. 그치. 그러면 지금 다시 확인을 해 보면 오심방에서 오심실로 이렇게 피가 들어가서 나가. 근데 나가는 데를 보면은 해동맥 쪽이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좌심방에서 좌심실로도 이렇게 들어와서 피가 나가는데 이제 얘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거냐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이미 여기 이렇게 본 거거든. 이 폐동막 쪽.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음. 그래서 이게 대동맥 쪽으로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거는 심방이 두 개구나. 두 개지. 오심방, 좌심방. 음. 이쪽이 오른쪽인 이유는 마주 보는 거라서 그래. 그리고 이쪽이 좌심방이고 심실이 두 개구나. 그다음에 대동맥이라는 게 있고 폐동맥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동맥도 두 개구나. 그리고 판막이 네 개구나.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글이랑 같이 보면서 이해하면 좋겠지.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심장의 구조와 혈액순환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호가 있을 때에는 어떤 문제랑 연관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야 돼. 그럼 얘가 답이 문제가 2 번이잖아. 그리고 기억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기억이 있는 문단, 많아봤자 두 문단, 이 정도라서 기억이 들어가 있는 문단을 다 읽고 그리고 해당 문단을 다 읽고 나서 바로 와서 풀어내면 좋아. 어쨌든 '아 기호가 있구나.' 이 궁금증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에서 "심장박동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며 심장음이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그걸 해결하려면 두 가지를 살펴보라는 거야. 하나는 심장의 구조, 다른 하나는 혈액순환의 과정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읽을 때 '아 이렇게 하나씩 설명하겠구나.' 심장의 구조를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혈액의 순환 과정을 설명하겠구나. 그러면 심장의 구조 얘기가 나올 거라서 여기다가 심장의 구조라고 써 줄게.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이런 심장박동이라는, 즉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아주 짧은 시간에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 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려면, 그다음에 심장음이 왜 발생하는지 알려면 심장의 구조를 알아야 돼. 심장은 그림과 같이, 그래서 그림과 같이 봐야 돼. 오심방, 오심실, 좌심방과 좌심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방실판막이 있고, 맞지? 그치? 그다음에 오심실과 폐동맥 사이,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는 동맥판막이 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지금 요거를 얘기하잖아. 그치?
심장은 그림과 같이 오심방, 오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거 우리 확인했고 각 심방과 심실 사이 그러면 얘를 깨끗하게 지워보면 더러우니까 각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방실판막이 있고 그러면 심방과 심실 사이에 방실판막 이거 하나 심방과 심실 사이에 방실판막 요거 하나 즉 이 줄 두 개를 설명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다시 지울게. 그다음에 오심실과 폐동맥 사이 그럼 오심실이 여기잖아. 그리고 아까 폐동맥이 여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피가 들어와서 이렇게 폐동맥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였는데 이때 여기에 하나 있었지. 그다음에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 좌심실 여기 있고 오심방에서 피 이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나간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때 여기 즉 이 두 줄을 설명하는 거지. 동맥판막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간단하게 적어 보면 심장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적어 보면 지금 설명 나온 것만 오심방과 오심실 사이,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거지. 표시가 뭔가 이상한데? 음. 이 사이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지금 설명이 들어간 거거든. 근데 여기는 같아. 뭐가 있냐면 방실판막. 이 사이에 있는 판막의 이름은 방실판막. 그다음에 심실과 어디 사이? 폐동맥 사이. 그러니까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 여기에는 동맥 이 사이에 있는 판막이 또 있잖아. 이때 이름은 동맥판막이 되는 거지. 이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거고 여기서 판막은 혈액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럼 뭔가 우야무야 딱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 같지만 정보를 잘 잡아야 돼. 혈액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일로 갔다가 이렇게 같은 길을 막 역방향으로도 가고 순방향으로도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은 길에서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어. 마치 한쪽으로만 열리는 출입문에 비유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비유법 사용하지. 그래서 이해를 높여주는 비유법은 일종의 예시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이해를 해야 돼. 방실판막은 심방에서 심실로만 열리는데 그래서 이제 방실판막 설명을 해 줘. 어디에서 어디로? 심방에서 심실로. 그래서 우리가 방실판막이라 했었잖아. 심방의 압력이 심실의 압력보다 높을 경우에만 열린다.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요건이 마련돼야 돼. 어떤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돼. 심방의 압력이 심실보다 높아야만 열려. 동맥판막도 두 개가 있었잖아. 역시 압력의 차이로 인해서 심실에서 동맥으로만 열린다. 그리고 혈액의 순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아까 분명히 혈액의 순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심장의 구조 얘기는 여기까지 끝난 거야. 음. 다시 확인해 보면 심장의 구조를 지금 먼저 설명하고 있었고, 그치? 심방이 오심방, 좌심방 둘, 심실이 오심실, 좌심실 둘, 동맥이 폐동맥, 대동맥 둘.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무슨 판막? 방실판막. 심실과 폐동맥, 동맥 사이에는 판막. 무슨 판막? 동맥판막이 있는 거지. 근데 얘가 이제 판막이라는 건 한 방향으로만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한쪽으로만 열리는 출입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줬고 즉 얘가 문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 문이 이렇게 열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sorry. 문이 열려야 되는데 주기로 살짝 문이 이렇게 열려야 돼. 문이 열려야 피가 흘러가. 근데 피가 흘러가야 되니까 조건을 해 보자. 오심방에서 오심실로만 문이 열려야 돼. 근데 이제 문이 열릴 때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심방의 압력이 심실보다 높아야 돼. 심방의 압력이 심실보다 높아야 문이 열려. 오심실과 폐동맥, 좌심실과 대동맥도 마찬가지야.
심실에서 동맥으로 문이 열리려면 판막이 열리려면 역시 심실의 압력이 동맥보다 높아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필기를 하면서 이해 과정을 밟으면 여러 번 차라리 읽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 과정을 설명하니까 우리는 혈액순환 과정을 정리해 보면 얘랑 거의 유사해. 그래서 혈액순환 과정을 설명하겠대. 근데 진짜 이 정리한 거에 약간의 추가만 있어. 특히 과학 제시문은 이렇게 과정 얘기를 하면 매우 중요하다. 음. 혈액은 몸 전체의 세포와 조직에다가 산소를 공급한대. 이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받은 후 이제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 이 혈액이 있잖아. 정리를 해 보면 혈액이 몸 전체의 세포와 조직에다가 산소를 공급한대. 이 혈액이 산소를 공급해. 둘을 어디에다가 공급해? 우리 몸 전체, 조직, 세포 여기에다가 이제 이 혈액이 산소를 다 공급해 준 다음에 이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CO2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걸 챙겨서 어디로 가냐면 우심방으로 가는 거야. 읽으면서 잘 따라와야 돼.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서 폐동맥을 통해 폐로 이동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서 어디로 가? 폐동맥. 그리고 결국은 폐로 이동. 이런 얘기지. 그치. 이후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아. 여기에서 산소를 공급함이지. 산소를 공급받아. 받아서 어 어떻게 하냐면 좌심방으로 되돌아와서 이번에는 얘가 어떻게 좌심방으로 가는 거야. 좌심방. 근데 똑같겠지. 좌심실을 거쳐서 좌심실 대동맥을 통해 대동맥 씨가 더 날아가네. 몸 전체, 몸 전체. 여기지. 몸 전체. 이게 순환된다. 그치. 혈액은 우리 몸 전체에 산소를 공급해. 그치. 이산화탄소를 챙겨. 오심방, 오심실, 폐동맥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숨을 쉴 거니까 폐에서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를 들이마셔야 되잖아. 그 산소를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 챙겨온 걸 내보냈겠지. 여기서 설명은 안 했지만 내보내고 산소를 공급받았어. 그리고 좌심방으로 가서 잠실 대동맥 다시 몸 전체에 산소를 공급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 오는단 말이야. 이거를 0.8초 주기로 한다는 거야. 이 과정에서 오심실과 좌심실은 동시 수축된대. 아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누가 그 수축이라는 걸 하냐면 오심실과 좌심실이 수축한다는 얘기를 해. 얘랑 얘 심실이잖아. 얘네가 수축을 해서 같은 양의 혈액을 폐나 몸 전체로 내보낸다는 거야. 결국은 우리 몸 전체에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심실이 수축 확 눌러서 피가 보내지는 거란 말이지. 혈액을 폐로 보내는 것보다 근데 이때 이제 심실의 기능을 보면 혈액을 폐로 보내는 것보다 몸 전체로 보낼 때 폐는 요만하지만 비교하자면 몸은 이만하잖아. 그러니까 몸 전체가 훨씬 많지. 근데 이 혈액을 폐로 보낼 때보다 몸 전체로 보낼 때 이게 면적이 훨씬 넓다 보니까 같은 양의 혈액을 폐나 몸 전체로 내보내기 때문에 같은 양의 혈액을 몸 전체로 내보내려면 폐로 보낼 때보단 더 강한 힘이 필요하고 그 강한 힘을 견디려면 심실의 벽이 좀 더 단단하고 두꺼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혈액을 폐로 보낼 때보다 몸 전체로 보낼 때 그러면 혈액을 이렇게 폐로 보낼 때는 오심방 우측이잖아. 근데 이렇게 몸 전체로 내보낼 때는 좌측이란 말이지. 이렇게 좌심방. 그치? 그래서 이렇게 몸 전체로 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혈액을 폐로 보내는 것보다 몸 전체로 보낼 때 더 강한 힘이 필요하니까 좌심실의 벽이 우심실의 벽보다 더 두꺼워라고 뭐 하고 있냐면 비유 조절하고 있어. 이 우심실, 좌심실 중에 어디가 좌심실에
뭐가 더 두꺼워? 벽이 더 두껍다. 심실벽이 더 두껍다. 그럼 당연히 이유를 물어볼 수 있겠지. 음. 왜 벽이 더 두꺼울까? 어떤 것을? 같은 양의 혈액을 아이스케이 같은 양의 혈액을 어디로 보내야 되니까 몸 전체로 보내야 하므로 강한 힘이 발휘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더 강한 힘이 필요함으로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기서 필요함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비교 서술할 땐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줘야 되고 우리가 한 번 다시 체크할 거는 분명히 심방과 심실 사이에 판막 하나. 색깔을 바꿔주자. 음. 심방과 심실 사이에 이렇게 하나. 그치 판막 하나. 방실 판막. 심실과 동맥 사이 동맥 판막. 심방과 심실 사이 방실 판막.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 역시 동맥 판막. 이게 이렇게 판막이 4개 있다라는 거 잊으면 안 돼.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이번 문제가 풀리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음. 기억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게 풀리는 게 있고 안 풀리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한번 해 보면 심장의 혈액을 심실의 밖으로 내보낼 때에는 심실 분명히 심방에서 심실로, 심실에서 동맥으로 간다고 했거든. 그러면 심실과 동맥 사이에 판막이 열려야 되고 그 판막이 이름이 뭐야? 동맥 판막이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두 번째 문단까지 읽으면 해소할 수 있어. 얘는 적절한 거지. 답이 안 돼? 심장에 오심방에 들어온 혈액을 다시 몸 전체로 내보낼 때에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한번 회전했던 오심방으로 들어왔던 여기잖아, 여기. 이렇게 오심방으로 들어왔던 혈액을 몸 전체로 내보내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까지 판막이 몇 개였어? 4개였지. 그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였잖아. 그러면 2번 선택지도 풀리는 거지. 그치? 얘도 이제 풀렸어. 그다음에 얘도 답이 안 돼. 심장에 각 심실로 들어온 혈액을 그럼 심실로 들어온 혈액은 어디를 통해서 나가겠어? 동맥을 통해 나가겠지. 근데 이제 심장의 밖으로 내보낼 때에는 심장이 바뀌면 뭐 폐나 아니면은 몸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심장의 방실 판막은 닫혀 있다. 근데 이제 아직 여기는 자세하게 안 나왔거든. 근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심실로 들어온 혈액이 있어. 여기 피가 들어온다는 거잖아. 이 혈액을 밖으로 내보낸대.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냐면 동맥까지는 읽었거든. 그럼 얘가 심실에서 동맥을 거쳐서 뭐 폐동맥이나 대동맥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이제 그래서 폐동맥을 통해서 뭐 폐로, 대동맥을 통해서 몸 전체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이 혈액이 나갈 때에는 이 사이에 있는 판막이 일단 열려야 되잖아. 동맥 판막. 그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 봤어야 돼.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러면 심실은 심방 사이에서 또 이렇게 피가 흘러 들어올 건데 이때도 여기에 판막이 하나 있잖아. 그러면 이 판막은 닫혀 있나? 아니면 동시에 열려 있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봤을 때. 아직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보류야.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판단 근데 만약에 이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가 이때는 닫혀 있다는 거를 알겠지. 그러니까 이과 공부를 좀 중점적으로 하는 애들은 '아 이거 당연히 닫혀 있지.'를 알아. 근데 우리가 지금 어 배워온 그러니까 거를 다 이게 아직 교육 과정상 없거든. 미리 배웠다면 난 또 모르겠지만 어 근데 두 번째 문단까지 읽었을 때는 얘가 동맥 판막이 당연히 열려야 피가 이렇게 나가서 심장의 밖으로 이제 나갈 텐데 피가. 동맥 판막은 당연히 열리는데 근데 이때 얘는 닫히는지 아니면 얘도 같이 열리는 건지 이거는 아직 몰라. 근데 읽어보면 나오긴 해. 이따 확인할 거고 심장의 각 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을 그럼 이제 심방이 딱 출발점이었잖아. 우심방, 저심방. 심실로 내보낼 때
심실로 내보낼 때. 심방에서 심실 방향으로 그냥 너무 당연한 거잖아. 이건 첫 번째 문단에서 이미 얘기 나왔던 거라서 얘도 우리가 두 번째까지 읽은 내용만으로 충분히 파악이 가능했어. 그다음에 심장의 혈액을 좌심실에서 내보내기 시작할 때에는 우심실에서 내보내기 시작할 때와 달리 동맥 판막이 열린다.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것도 지금까지 읽은 걸로 판단이 가능해. 뭐가 가능하냐면 봐봐. 심장의 혈액을 좌심실에서 이렇게 내보내기 시작한대. 그럼 이때는 좌심실 방금 전에 했잖아. 좌심실 다음에 어디로 가? 좌심실 다음에 대동맥, 그다음 어디로 가? 몸 전체 이렇게 가는 거고. 우심실의 경우에는 어디로 가? 폐동맥을 경유해서 폐로 나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는 판막 이름이 뭐야? 심실과 동맥 사이의 판막 이름은 동맥 판막이잖아. 그럼 당연히 심실에서 동맥 쪽으로 그게 폐든 대든 이렇게 피가 나갈 때에는 당연히 무슨 판막이 열려? 동맥 판막이 열리지. 근데 여기서는 우심실에서 내보내기 시작할 때와는 다르게 동맥 판막이 열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야. 때 모두. 그럼 이미 적절하지 않은 게 5 번에 나와. 그러면 모두 여기가 열리는 거잖아. 그러면 3 번이 적절하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럼 여기서 정보를 하나 이해하는 거지. 아, 이렇게 방실판막은 심방과 방실이니까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인데, 그치? 근데 여기에 있는 판막은 심실에서 동맥으로 피가 나갈 때 왜 문이 열려 있어, 동맥 판막이. 이때 얘는 닫혀 있어. 여긴 열려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걸 한번 가지고 이 적절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뒤에 글을 읽어내는 거지. 그러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방금 전에 아까 좌심실 벽이랑 우심실 벽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푸는 거 있었잖아. 분명히 좌심실에서 같은 양의 피를 우심실 이제 몸 전체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심실 벽보다 두껍다고 했어. 그러니까 답이 바로 이렇게 나와 버려. 우심실의 벽이 좌심실 벽보다 더 두꺼운 게 아니라 이게 바뀌어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을 자꾸 하면서, 그러니까 중간중간 넘어오면서 읽어주면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까먹어. 다시 읽거나 시간을 써야 되고 또 정보를 확인할 때 부담감이 커지니까 한두 문단 읽고 넘어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판막은 혈액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것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지. 제3 심장은 아직 안 했어. 몰라. 심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안정적으로 순환시키는 기관이라고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이미 얘기했지. 판막이나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정상적인 심장 이해의 소리가 발생한다. 당연하게 적절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은 잘 모르지만 처음에 심장음을 통해 상태를 점검한다 라고 얘기해서 심장음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건강에 이상이 있겠지. 어, 상식적이긴 해. 적절하긴 하거든. 근데 아직 안 나왔어. 다시 그러면 결국은 이 두 번째 문단까지 읽었을 때 요렇게 혈액순환 과정이 완성되었다. 다시 한번 보면 혈액순환의 과정은 혈액이 우리 몸 전체에,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 우리 몸 전체에다가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받는다고 했어. 쌓여있는 이산화탄소 챙겨서 몸 전체에서 이제 우심방으로 가서 우심실로 가. 이때 문이 열려야 돼. 방실판막. 그치? 그다음에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갈 때 역시 판막이 한 번 더. 그지? 그다음에 폐동맥에서 폐로 가서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 배출. 좌심방으로 가서 좌심실로 갈 때 역시 여기도 판막이 하나 있었고.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올 때도 판막이 하나 더. 그리고 결국 대동맥에서 몸 전체로 가서 산소를 공급한다. 그리고 좌심실의 벽이 우심실의 벽보다 두껍다. 이유는 같은 양의 혈액을 뭐와 달리, 우심실과 달리 같은 양의 혈액을 몸 전체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강한 힘이 필요하다. 추가해 주면 좋을 것 같긴 하다. 여기 앞에 음, 뭐와 달리 좌심실, 잘못 썼다. 우심실과 달리
같은 양의 혈액을 몸 전체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강한 힘이 필요해서 벽이 더 두껍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심장의 박동은 이제 더 길어. 분단 하나가 꽤 길지. 근데 문단을 두 개로 나눠서 이해하면 돼. 심장의 박동은 심실 확장기, 등용적 심실 수축기, 심실 수축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를 포함하는 거를 우리가 이 수축 단계라고 한다. 너무 지저분해서 다시. 심실 확장기, 등용적 심실 수축기, 심실 수축기.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아이고 안 써지네. 다시. 요렇게 세 개를 포함하는 과정을 수축 단계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등용적 심실 이완기, 심실 채우기 얘네를 포함하는 단계를 이완 단계라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거친다 해서 아까 이미 뭐라고 했냐면 이 수축과 이완의 반복 주기적인 반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수축을 심실히 해. 근데 이완도 심실히 해. 그래서 이제 이 심실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이 과정은 약 0.8 초를 주기로 해서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제 과정이 다시 설명해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할 거라서 틀을 잡아 놓으면 심장박동의 이제 과정이 나와야 되잖아. 처음에 수축 단계라는 게 있어. 수축 단계. 1 단계는 심실 확장기. 그다음에 2 단계가 근데 이렇게 쓰면은 좁을 것 같아서 다시 쓸게. 심실 확장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등용적 심실 수축기.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심실 아니 수축기. 그러니까 이 등용적이란 말을 빼면 돼. 심실 수축. 요렇게 되고 이렇게 3 단계를 수축 단계라고 보겠 옙. 옳지. 그다음에 이완 단계가 있어. 여기는 두 단계가 있는 거지. 여기 아까 봤던 등용적 심실 이완기라는 데가 있고 이완기 그다음에 마지막이 심실 채우기 라고 해서 이렇게 두 단계가 이게 그러니까 총 5 단계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친다. 먼저 동방결절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가 심방의 근육으로 전달되면 심방이 수축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렇게 가거든. 그러면 수축 단계 첫 번째가 심실이 확장되는 이제 시기인데 이때 "심실이 확장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심실 얘기를 바로 하지 않아. "심방이 수축된다."라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동방결절이라는 데가 나도 뭔지 몰라. 근데 이렇게 막 설명이 나와. 동방결절. 전기 신호를 생성해서 심장을 수축시킴으로써 심장박동의 리듬을 결정하는 심장의 한 부분. 심장의 한 부분에 동방결절이라는 데가 있구나. 여기서 전기 신호를 만드는구나. 신기하지? 그래서 왜 심장 멎을 때 그 기계 있잖아. 제세동기. 로 전기를 신호를 막 주잖아. 그래서 심실확장기는 심방에 뭐를 전달하는 거야? 전기 신호를. 어 쪼끔 아래로 이동할까? 어. 전기 신호를 심방에다가 이렇게 전달을 하면 심방이 수축된대. 뇌가 그럼 이제 수축돼.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줄게. 그리고 이로 인해 심방의 압력이 심실의 압력보다 조금 높아진대. 그럼 이거 이 그대로 정리하면 되지. 심방의 압력이 심실보다 어떻게 돼? 올라가. 이 얘기지. 근데 이거 이미 앞에서 봤지. 심방의 압력이 심실보다 높으면 방실 판막이 열린다. 그러니까 여기에 판막이 이렇게 열릴 거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심실의 압력보다 높아지니까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흘러
혈액이 어떻게 흘렀겠어? 방실 판막이 열렸으니까 혈액이 흐르겠지. 그치? 열렸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흘러서 심실로 그러면 혈액이 들어왔으니까 물풍선 생각하면 물을 담으면 풍선이 커지듯이 심실 안에 피가 들어오면 심실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커진다. 이를 심실 확장기라고 한다. 그러면 이 개념이랑 특징이 완전 맞아떨어지는 거지. 심실이 확장된다는 건 심실에 피가 들어왔기 때문에 커지는 거야. 근데 심실의 이제 크기가 점점 커진다라고 얘기했거든. 즉 크기로 비교해 보면 크기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거든. 그럼 심실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지. 점점 커져. 그치? 그리고 아까 말했던 혈액이 요렇게 들어오면서 크게 커지는 거였지. 그래서 이때를 심실 확장기라고 한다. 쉽잖아. 이 시기에는 심방을 수축시킨 아까 심방을 이렇게 수축시켰잖아. 그때 전기 신호가 방실 판막과 심방벽을 진동시킨대. 왜냐면 이 사이에 판막이 깔렸잖아. 방실 판막과 심방의 벽, 여기의 벽. 진동시키면서 심장음이 4번 심장음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숫자도 한번 정리 이렇게 해 주고 그리고 동반결절에서 아까 발생했던 그 전기 신호가 이번에는 동반결절이 아니라 방실결절을 통해서 심실 전체로까지 전달이 되면 이제는 심방이 수축되는 게 아니라 심실이 수축되기 시작해. 근데 이미 읽어 봤잖아. 전기 신호를 받아서 수축되기 시작하면 압력이 막 올라가잖아. 근데 심실이 전기 신호를 받았어. 그럼 얘가 수축되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심실의 압력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겠지. 그대로 나오잖아. 이로 인해 심실의 압력이 증가. 심방의 압력보다 높아져.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방실 판막이 닫혀. 어. 방실 판막이 닫혀야 돼. 왜? 압력 관계가 바뀌었으니까. 심방의 압력보다 높아졌으니까. 음. 그런데 심실의 압력은 동맥의 압력보다는 여전히 낮기 때문에 동맥 판막은 닫혀 있다. 그러니까 이 심방보다 심실의 압력이 올라가긴 했는데 동맥보다는 낮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동맥 판막은 닫혀 있다. 왜냐면 여기가 높아야 열리는데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수축으로 인한 심실의 압력 증가가 일정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 4 개의 판막은 모두 닫혀 있다. 이는 혈액의 이동이 순간적으로 중지된 상태이므로 심실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를 등용적 이게 두 번째잖아. 등용적 심실 수축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방실 판막이 닫힐 때 길고 둔한 소리가 발생하는데 아까 제4 심장음은 심방의 벽을 울리고 그다음에 방실 판막을 쳤어. 그래서 이때 이제 4 심장음이 들렸던 거고 이번에는 방실 판막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를 제1 심장음이라고 한대. 여기까지가 2 단계 설명이란 말이야. 꽤 길지. 요만큼이 2 단계 설명. 근데 1 단계 설명을 잘 이해해 놓으면 2 단계가 더 쉬워지는 구조야. 이 글의 특징이. 앞을 잘 이해하면 뒤가 또 쉬워지는. 인제 더 얘기해 보면 아까 발생했던 그 전기 신호가 이번에는 어디로까지? 요렇게 심실로까지 전달이 되는 거지. 어. 아까 방실결절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심실에도 어 이제 전달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심실이 수축되기 시작할 거야. 정리하자. 조금 확대해서 쓸게. 그럼 이제 심실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심실이 압력이 올라가기 시작할 테니까 그러니까 수축이 되기 시작해. 그러면서 심방보다 아까 압력 관계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심실에는 더 이상 피가 혈액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니까 크기는 그러니까 커지는 거였는데 커짐이라 써 주자. 그게 더 낫겠다. 크기가 커짐. 근데 이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돼. 근데
아직은 심실의 압력이 이렇게 상승하고는 있으나 수축으로 인해서 상승하고는 있으나 뭐보다는 낫다라고 얘기하냐면 동맥보다는 압력이 낮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여야 사실은 판막이 열리는데 지금 두 개가 다 거꾸로 고동오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가 판막이 모두 이렇게 닫혀 있단 말이지. 근데 오심방 좌심방, 오심실 좌심실, 해동맥 대동맥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판막이 4 개이기 때문에 이때는 판막이 모두 닫혀 있는 그러니까 즉 4 개의 판막이 모두 어떻게 돼 있다? 닫혀 있고 판막이 열려야 결국은 피가 나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닫혀 있다는 얘기는 닫힘이라 쓸게. 혈액순환이 된다 안 된다. 그지? 순간적이긴 하지만 멈추는 거지. 정지 상태. 이런 상태인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지. 심장. 정말 잘했어. 그 심장음이 몇 번? 1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이제 심실 수축기. 수축 단계의 마지막 과정인 심실 수축기는 그럼 생각해 보면 돼. 심실 확장기라는 거는 심실로 피가 들어와서 심실이 커지는 거라면 등용적이라는 말이 들었을 때에는 심실 수축 단계가 이제 끝나긴 했지만 완벽히 안 끝난 거야. 왜냐면 피가 들어온 게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등용, 어떤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심실이 수축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심실에 있던 피가 나가야 얘가 이게 쭉 줄어들면서 수축이 되겠지. 수축 단계의 마지막 과정인 심실 수축기는 계속 증가해 왔던 심실의 압력이 이제는 동맥의 압력보다 커지는 거야. 여기에서 바로 끊고 정리를 바로 할게. 아까 분명히 이렇게 압력이 올라가고 있었잖아. 근데 아직 동맥보다는 압력이 높지 않았어. 음. 정리하면 심방, 심실, 동맥. 얘의 지금 압력이 계속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결국은 동맥보다도 압력이 커지는 상태가 된 거지. 그치? 그리고 읽어 보면 여기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무 설명을 안 해. 그러니까 이대로야. 즉 계속해서 닫혀 있고 여기는 열렸어. 근데 심실에 피가 들어와 있던 게 이제 뭐가 되겠어? 문이 열렸으니까 쫙 나가겠지. 그치? 그리고 높아지게 돼서 동맥 판막이 열리고 혈액이 심실에서 몸 전체나 폐로 왜냐면 대동맥, 폐동맥 2 개가 있으니까 빠져나가는 시기를 말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심실의 크기는 안 늘고도 줄어들었을 거야. 심실의 압력이 심방의 압력보다 높기 때문에 심실의 압력이 심방의 압력보다 높기 때문에 설명해 주네. 방심판막은 여전히 닫혀 있대 우리 아까 읽었던 선택지잖아. 방심판막 여전히 닫혀 있고. 그치? 혈액은 심실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심실의 크기는 이전 시기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얘는 크기가 어떻게 된다? 크기가 작아져. 이렇게 정리하면 3 단계까지 끝났어. 그리고 심장음이 없어. 심실 수축기에는 심장음이 없구나. 그치. 이렇게 할게. 그다음에 이제 두 문단밖에 안 남았어. 많이 왔어. 전기 신호로 인한 수축 단계가 끝나고 이제 심실이 이완되기 시작해. 그래서 왜냐면 아까 분명히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 이제 이완 단계로 들어가는 거지. 수축 단계 다 끝났으니까. 심실이 이완되기 시작해. 심실의 압력이 동맥보다 낮아져서 동맥 판막이 닫혀. 그러면 얘도 또 써야 돼. 다시 심방, 심실. 그냥 글씨를 복사할 걸. 그다음에 동맥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심실에 압력이 계속 이제 높아져서 이렇게 됐었던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그래서 피가 계속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크기가 작아졌지. 그치? 이것도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혈액이 왜 작아지냐면 이유 혈액이
동맥으로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아졌잖아. 그러면 압력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그치? 수축이 되면서 압력이 올라가고 이게 동맥보다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이 문이 열렸잖아. 문이 열렸어? 혈액이 나갔겠지. 그럼 압력이 계속 올라가겠냐? 떨어지겠지. 그래서 압력 관계가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음. 그러면 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마저 읽어볼게. 그런데 심실의 압력은 심방의 압력보다는 여전히 높아. 그러니까 심실의 압력이 동맥의 압력보다는 낮았는데 이게 낮았는데 동 심방보다는 심실의 압력이 높아. 그러니까 이게 등용적 단계에서 압력 관계가 같은 거야 결국 이렇게. 이게 등용적 심시소축기랑 등용적 심실 이완기는 뭔가 심심처럼 썼네. 이완기는 압력 관계가 과정은 사실 차이가 있지만 압력 관계가 같아. 그러니까 여기도 닫혀 있고 여기도 닫혀 있어. 그럼 똑같이 4 개의 판막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니까 혈액순환은 순간적으로 멈췄을 거야. 그래서 쭉 읽어보면 방실 판막은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완으로 인한 심실의 압력 감소가 일정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 4 개의 판막이 모두 닫혀 있다. 그치? 같은 설명. 이 상태에서는 등용수 심실 수축기처럼 두 번째 단계처럼 심실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돼 이를 등용적 심실 이완기라고 한다. 그럼 크기 얘기가 좀 더 나왔고 좀 크기도 정리해야지. 그치? 그럼 이때도 크기는 작아졌지만 아까보다 작아졌지만 다시 작아진 크기가 일정 유지되게 되지. 그럼 생각해 보면 등용수 심실 수축기에는 혈액이 들어온 후에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만 등용수 심실 이완기의 경우에는 피가 나간 후에 일정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심장 크기가 아마도 등용적 2 단계보다는 4 단계가 작을 거야. 그지? 그리고 더 읽어보면 이 시기에는 동맥 판막이 닫힐 때 그러니까 동맥 판막은 어디에 있어? 심실과 동맥 사이. 그치? 그럼 닫힐 때 그 압력 관계가 이렇게 되면 열리지만 이렇게 되면 닫히는 거잖아. 제1 심장음보다 짧고 예리한 소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제2 심장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가 2 이렇게 되는 거지. 다 읽었다. 그리고 이후 심실이 계속 이완돼. 그러니까 압력이 계속 낮아져. 계속 감소해 온 심실의 압력이 이제는 심방의 압력보다도 낮아지게 되면 방실 판막이 열려서 심실로 혈액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그럼 심실 채우기라는 건 뭘 가지고 채우는 거야? 혈액으로 채우는 거지. 이때 방실 판막이 열리면서 제3 심장음이 발생한다. 그러면 다시 또 정리. 심방, 심실, 동맥 이렇게 있으면 과정을 잘 이해해야 돼. 심실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언제까지 유지되는 거냐면 얘가 심실이 계속 이완되고 있었거든. 심실이 계속 이완되고 있었고 이완기니까. 어. 피가 빠져나갔고 그치 이완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이완되는 과정에서 이 압력이 계속 이렇게 낮아지고 있었어. 음. 그래서 동맥보다 낮아져서 문이 닫혔단 말이야. 무슨 판막? 동맥 판막이. 근데 얘가 아직은 심방보다는 압력이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방실 판막은 닫혀 있었던 거야. 근데 얘가 낮아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심방보다 이제 낮아지는 때가 와.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여기는 그대로 여야 되니까. 동맥보다 얘가 낮은 상태가 돼 버리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열려 있고 여기는 닫혀. 그리고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이렇게 쭉 들어오겠지. 그래서 심실 채우기는 3 심장음이 들릴 때.
다섯 번째 문단. 이처럼 심장의 박동은 심장의 수축과 이완에 따른 압력 또는 크기 변화, 심실의 크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 크기 변화였어? 읽어보니까. 심실의 크기 변화였던 거지. 그치? 그다음에 이제 수축이 될 때, 이완기에 들어갔을 때 압력 관계가 막 바뀌어 버리잖아. 시기별로 일정한 심장음을 발생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제1, 제2, 제1, 제2가 어디였냐면 등용이었어. 제1, 제2. 등용적인 그 어떤 단계 두 개에는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청진기를 통해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 제3 심장음, 마지막 심장음이잖아. 소리가 약하대. 그래서 소아나 청소년들한테만 들려. 제4 심장음은 음정이 낮고 짧아. 맨 첫 번째 거잖아. 드물게 들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지. 제4 심장음은 드물게 들려야 되는데 너무 자주 들린다든지. 그다음에 제3 심장음은 제3 심장음이 성인들한테 막 들린다든지. 이제 그다음에 제1, 2가 안 들린다든지 이러면 판막이나 심장의 주요 이 조직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돼. 만약 판막이나 혈관 등에 이상이 생겼어. 이거 우리 아까 봤던 거다. 1 번에서 5 번. 정상적인 심장음 이외의 소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질병이 방지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마지막 문단은 딱히 필기할 게 없어. 그러면 판막이나 혈관에 방금 본 거지. 이상이 생기면 정상적 심장음 이외의 소리가 들릴 거고 아까 마지막 문단에 제3 심장음은 소아나 청소년들한테서만 들린다라고 또 설명이 나왔지. 그치? 답은 1 번이었지. 음. 그리고 2 번도 우리가 이미 풀었고 그럼 이제 2 개만 풀면 돼. 근데 이제 4 번에 먼저 보면 윗글을 읽은 학생이 B와 D에 대해서 B와 D가 뭐냐면 2 단계 4 단계야. 등용적 심실 소축기와 등용적 심실 이완기. 이 글을 읽고 심방심실 동맥을 압력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B와 D에서 순서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았어. 압력이 가장 높은 것은 그럼 우리 아까 심방, 심실, 동맥이었을 때 압력 관계가 딱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 그럼 가장 높은 걸 물어봤잖아. 이 순서대로 적으면 안 되지. 동맥이고. 그러면 그치? 그다음 높은 것은 심실이며. 그치? 그러면 바로 틀리지. 답 4 번. 가장 낮은 것은 심방이다. 이렇게 풀면 돼. 그럼 이제 하나 남아. 금방 풀 수 있어. 그리고 이게 딱 A, B, C, D, E. 음. 수축과 이완의 관계. 그러면 특별하지 않은 건데 다시 생각해 보면 A는 심실 확장기였어.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들어오면서 그치? 심실에 피가 막 들어오니까 심실이 크게 커지는 이런 과정이었어. A에서 근데 이제 B야. 그럼 등에서 심실소축기를 보면 되는데 그 심실소축기는 뭐였냐면 이번에는 심실소축되는 거잖아. 압력이 올라가. 수축되면서 압력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심실의 압력이 심방의 압력보다 커졌고 동맥보다는 아직 작았을 때 이거였잖아. 그래서 혈액순환이 모두 멈추는 판막이 열리지 않는 혈액의 이동이 순간적으로 중지되어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나오죠. 음. B에서 이제 C로 이렇게 갔어. 그러면 수축기야. 심실소축기. 그러면 이 심실의 압력이 심방보다는 올라가고 있지만 동맥보다는 아직 낮았다가 이제는 이거 여기 아니잖아. 심실이 동맥보다 수축이 막 계속 됐으니까 압력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 문이 열리고 혈액이 빠져나가고 그치? 이런 상태였잖아. 그러면 B에서 C로 되면서 피가 나가잖아. 심실 속의 혈액량은 줄어들겠지. 심실의 크기는 작아질 거야. 다시 봐봐. 크기는 작아지고 크기 작아지고. 그치? 그래서 '아 낮구나.' 그러면 이거 안 되네. C에서 D로 되면서 그럼 D를 보면 돼. 비용적 심실 이완이야. 이건 뭐였냐면 심실 A 심방
심실, 홍맥 이렇게 있었으면 수축기의 경우에는 이성계였잖아. 그치? 근데 이제 얘가 수축이 되면서 피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압력이 점점점 떨어질 때, 그치? 압력이 점점점 떨어져서 얘보다 작아졌지만 아직 심방보다는 클 때. C에서 D로 되면서 심실은 이완하는 거지. 이완기니까. 그다음에 청신기로 이제 들을 수 있는 제2 심장음. 그러면 1, 2 심장음 1은 등용적 첫 번째, 2는 등용적 두 번째. 얘도 먼저. 그래서 한번 심장음을 외워놓으면 좋아. 심장음을 내가 4였고 1 없었고 2, 3 이렇게 있었어. 그다음에 D에서 E로 되면서 이 심실 채우기지. 그러면 심방, 심실, 동맥 등용적일 때는 무조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제 얘가 압력이 계속 떨어져서 얘보다 떨어졌는데 이제 심방보다도 낮아지니까 여기가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이제 문이 열리면서 심방에서 심실로 이렇게 피가 들어오는 단계였잖아. D에서 E로 되면서 심실은 이완돼요. 심실 속에 혈액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 나왔거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거야. 심실 속에 혈액량이 줄어들려면 심실에서 무조건 동맥 쪽으로 피가 나가야 돼. 근데 문이 닫혀 있잖아. 못 나가는 거지. 그리고 D에서 E로 됐다는 거는 E가 심실 채우기야. 심방에서 심실로 이 문이 열리면서 피가 들어오는 단계란 말이야. 그러면 혈액량이 점점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답은 4번에 돼요. 그리고 E에서 A, 심실 확장기를 묻는 거잖아. 그럼 심실 확장기 이미 아까 처음에 봤지만 전기 신호로 인해서 뭐 동방결절, 그다음에 뭐 방실결절 이렇게 있었거든. 심방이 수축되고 제4, 그럼 4 문제 없지. 그러니까 답은 4번. 그렇게 되면 문제 다 푸는 거고 뒤에 요렇게 해설지랑 답지 다시 넣어 놨어. 그러니까 이거를 돌아오는 주에 다시 한번 뭐 하게 돼? 문제로 풀게 돼. 그러니까 공부를 꼭 해 와야 되고 그다음에 문학 과제가 원래 있어. 그래서 그 문학 과제를 음 수요일 날 와서 받아가서 해 오는 걸로. 그건 그렇게 해 줄게. 수고했어 듣느라고.